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HTTP 클라이언트 사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직접 사용하지 말고 헬퍼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아주 간단한 클라이언트 헬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주 간단한 클라이언트 헬퍼를 만들었어요. 이전에 저희가 썼던 건 요거고, 그쵸? 여기에 뭐 스태틱으로 해서 socket https 핸들러를 가지고 뭔가 만들었죠. 자, close, 다른 애들은 좀 그러니까 close all but this 해서 지워버리고, rest 클라이언트 이 녀석을 이 오른쪽에다 놓을게요. 자, 보기 편하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get sync, delete, post, put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get하고 delete 보면 뭐 거의 없죠, 내역이. 자, 여기에다가 뭐 쿼리 스트링도 넣어야 되고 헤더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한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 뒤쪽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보이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이에요. 다. 자, 딜리트도 보이게 수정하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쪽 클라이언트는 똑같고요. get async가 있고, 또 delete async가 있고요. 또 이쪽에 요 두 개가 있네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하고 풋도 나중에 추가할 텐데 지금은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 get과 delete에 대해서 구성을 하면, 자, 쿼리 스트링하고 헤더를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추가하는 형태예요. 쿼리 스트링은 널일 때는 그대로 그냥 URL을 추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쿼리 헬퍼를 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가지고 추가해주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리퀘스트 메시지 만들고, 헤더 같은 경우 널이 아니면 리퀘스트에다가 헤더를 추가하는 형태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일단 get async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success 코드도 보고 있고요. read에서 가져오고, 만약에 여기 타입 보시죠. 타입. 이건 return 타입인데 return 할 때 타입이 string이면 자, string으로 return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deserialize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텍스트 JSON에 있는 JSON 시리얼라이저를 가지고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딜리트도 똑같아요. 여기 뭐 딜리트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코드는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러한 코딩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해 보면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olution.explorer의 program.cs에 가서 저 녀석 그대로 쓸 수 있어요. REST 클라이언트. 자, post async가 아니고 없으니까 get async만 작업을 할 거예요. get async만 작업을 할 거고, 실제적으로 스트링을 받아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post를 하고 있었는데 우린 post가 아니고 유저에서 테스트를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여기 id 패스 이 녀석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막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테스트로서 여기에 넣을 게 없죠. 얘는 원래 body인데 body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URL 뒤쪽에다가 이 id 테스트가 추가가 돼서 처리되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리스판스 스트링을 찍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요 뒤쪽은 지금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컨텐츠 리드 스트링 어싱크에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REST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자, get async 자체의 그 코드들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돌아가겠죠. 1000번 실행하면 또 1000번 될 거예요. 네.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전에 했던 거의 반복이긴 한데
계속 하는 이유는 리팩토링 하는 과정 중에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방금 발견했죠. 정상적으로 되죠? 지금 가지고 와서 표시해주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et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포스트와 풋이 있잖아요.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포스트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고 일단 get, delete를 먼저 리팩토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REST 클라이언트 가보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같은 코드들이 반복이 막 되고 있어요. 자, get과 delete에 보시면 같은 코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리팩토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REST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EST 클라이언트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어느 쪽부터 수정할 거냐면 이 부분부터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있죠. 이것부터 하나의 펑션으로 빼낼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것들을 리팩토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름을 deserialize from JSON이라고 해볼게요. 뭐 이 이름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같은 거니까 똑같이 deserialize from JSON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거 위치를 조금 밑으로 가져가고 똑같이 요 녀석이 대신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워버리고 자, 갑시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죠? 자, 코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롬에서 program.cs에서 여기 실행할 수 있는데 굳이 100번 하지 말고 1000번 하지 말고 10번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정상 실행됐죠? 문제 없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다시 REST 클라이언트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리팩토링 과정을 조금 더 거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는 deserialize from JSON까지는 보였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create message라는 걸 통해서 request message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있죠. 여기 헤더까지 막 추가하고 이러는 부분. URL, request message, 그리고 헤더. 여기 리스폰스 바로 앞에 부분까지 제가 보기에는 추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로 추가가 가능하냐면 이제 펑션으로 그냥 변경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메소드화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까지 생성하고 여기를 아마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리팩토링이라고 해서 extract 메소드 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읍시다. create request message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 헤더하고 pull URL만 넘겨가지고 처리가 될 것 같죠. 자, 여기로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HTTP 메소드 cat 있죠. 이것도 외부에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HTTP 메소드 여기를 메소드로 받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요거 빼시면 되죠. 자, 뺀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해결됐죠. 그런데 저는 사실 URL이 앞쪽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URL을 앞쪽으로 갖다 주고 뒤쪽에다가 딕셔너리 처리를 하도록 하면 헤더가 마지막으로 오겠죠. 그럼 얘들도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중복 코드는 함께 쓰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 바로 앞에까지, 그쵸?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딜리트죠, 이번에는. 자, 요것만 바뀌었어요. 어때요? 훨씬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자,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리팩토링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program.cs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get async 제대로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정상 동작했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계속 폼은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한 번만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상 처리됐죠? 자, 문제 없어요. 이렇게 리팩토링의 과정은 항상 테스트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그냥 직접 테스트하고 있는데,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딜리트도 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더 지금 보이거든요. 중복된 코드가 어디가 중복됩니까? get async 보이시죠? 여기랑 delete async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리스판스 이 부분 중복되죠? 자, 똑같아요, 둘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또 빼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빼낼 겁니다. 자, get 이렇게 퀵 하게 되면 빼질 때가 있고 안 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의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리턴이랑 이런 것 때문에 유직문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직접 그냥 밖으로 빼서 제가 메시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vate static async task 형태로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send async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return 형태 받아내고요. string URL 받고요. 자, 그리고 http request message 받고요. 여기에다가 request message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request라고 할까요?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body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위에서 이 부분 쭉 긁어서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쭉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밑에 deserialize from JSON까지 똑같잖아요, 그쵸?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send async라고 하시면 됩니다. send async, 그쵸? 그리고 t는 그대로 여기 있는 t를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full URL이랑 그리고 리퀘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await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return 넣어주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깔끔해졌죠? 세 줄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들도 private static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delete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저 위쪽 get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똑같은 코드니까요. 이렇게 하면 get도 수정이 될 겁니다. 여기도 세 줄. 자, 어때요?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get과 delete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우리는 send async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갖고 처리를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URL을 우리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URL을 쓰이지를 않네요, 이 안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URL 필요 없으니까 빼버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빼버리고 URL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리퀘스트에서 이미 URL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 삭제해버리시면 됩니다. 리팩토링 하시고 다시 F6번 눌러서 컴파일 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봅시다. F5번으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정상 처리됐죠? 어때요? 정상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리팩토링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포스트 어싱크, 풋 어싱크를 추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포스트도 풋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send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접어서 한쪽에다가 몰아놓겠습니다. 자, 이럴 때 리정을 쓰시면 좋아요. 이거를 헬퍼 메소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편하죠. 자, 이번에는 포스터 싱크를 할 거고요. 포스터 싱크는 걔하고 조금 달라요. URL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 딕셔너리 여기 쿼리 스트링하고 헤더도 있죠. 이건 똑같고 이 중간에 인풋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자, 인풋은 이제 컨텐츠 영역 바디로 들어갈 내역이에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포스트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풀 URL을 가져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사실상 다른 데서 가져올 게 없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쿼리 스트링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랬죠. 헤더 추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거 유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도 유징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리소스가 디스포스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HTTP 클라이언트는 디스포스 하는 게 아니지만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는 디스포스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샌드 싱크 보시면 그래서 아마 제가 디스포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여기에서 리스판스 디스포스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도 유징을 앞에다가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코딩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니까 포스트에 대해서는 리퀘스트에 컨텐츠 영역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new.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 컨텐츠를 넣을 테니까 스트링 컨텐츠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 인풋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인풋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인풋에 대해서 시리얼라이즈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리얼라이즈 처리를 어떻게 했죠? 아까? 어디 있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deserialize from JSON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죠. 네, serialize, deserialize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놨고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에 대한 익스텐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헬퍼로 처리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익스텐션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오브젝트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serialize to JSON하고 deserialize from JSON이라는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뭐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인코더 뭐 그런 걸 쓰고 있고요. 자,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헬퍼입니다. 요거 코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디시리얼라이즈 from JSON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부분을 data.deserialize from JSON이라고 하고 t 넘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기존 코드하고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input 다음에 serialize to JSON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트링 컨텐츠에다가 추가가 될 거고요.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인코딩이 필요해서 encoding. encoding 요 밑에 거죠. encoding.utf-file 이라고 남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지금 제가 코드 하나 칠 때마다 이 밑에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없는 코드 뭐 이런 거 치고 나서 그냥 이걸 쓰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가능한데 만약에 탭 같은 거 누르면 아무거나 바로 밑에 있는 게 적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싫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Alt, Ctrl,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 위에 하나 생기죠. 이때부터는 탭을 눌러도 내가 주소로 넣은 것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있는 게 있으면 가서 커서로 이 커서 보이시죠? 커서로 왔다 갔다 화살표 키로 해서 맞는 걸 누르면 가도록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이때 Ctrl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해요. Ctrl Alt
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다시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TF 파일 다음에 뒤쪽에 미디어 타입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 타입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사실은 이름이 미디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텐츠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리퀘스트의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이다 라고 알려주면 이제 이게 그 헤더를 타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내가 뭐 JSON 형태인지 아니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인지 폼 URL 인코딩 형태인지 아니면 텍스트 HTML 형태인지 또는 그 외에 커스텀한 어떤 헤더 형태인지 알려줄 거예요. 컨텐츠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턴할 때 자, await, sender 싱크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있죠. 이번에 리퀘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에서 빨리 TRN 한 다음에 await 하시고요. await, sender 싱크 t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풋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풋은 뭐 어렵나? 똑같을 거예요. 자, 포스트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아, 제가 하나 오류를 냈네요. 여기 딜리트 아니에요. 포스트죠. 네, 포스트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get, delete, post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풋을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름이 풋이 될 거예요. put async라고 하고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다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자, 리팩토링 과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delete, get, delete, post, put 네 가지의 메소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요. 이 포스트 만들었으니까 포스트 가지고 동작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까 제가 지웠긴 했는데 다시 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response string await 하시고요. rest post async 한번 해볼게요. post async고요. 스트링 가져오기 전에 이건 리턴 값이니까 스트링을 하시고 여기에 레지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있었던 코드죠. 자, 레지스터 하도록 하고 이 뒤쪽에 리퀘스트를 하나 넣어줄 텐데 직접 넣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인풋 저 부분 요 레지스터 인풋 하시면 되니까 뉴에서 그냥 직접 넣어버립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아이디는 테스트 아니다. 저 위쪽에서 아마 이미 아이디 만들었나요? 있네요. 아이디 하고 자, 패스워드도 똑같이 그냥 아이디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그러면 이걸 2라고 하면 되죠. 2라고 하고 얘는 잠시 멈춰놓고 이 녀석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도 유저 레지스터니까 유저 레지스터로 바꿔서 작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콘솔로 찍어 봐야겠죠.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봐야 돼요. 페일이 났네요. 아하, 이름이 다릅니다. 다시 빌드 하시고요. 이제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어때요? 자, 여기에는 근데 에러가 났죠. 디플리케이트 엔트리라 그래서 제가 미리 테스트2를 넣어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을 아예 딴 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2가 있으니까 ABCD, ABC3? 이거 없을 거예요.
제가 넣은 적이 없으니까. 자, 똑같이 해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오케이 해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리팩토링으로 만들었던 이 포스터 싱크 이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리팩토링의 과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get, delete, post, put에 대한 리팩토링된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이거 그냥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요 녀석 잘 보세요. 요 녀석이 지금 무슨 클래스죠? 스태틱이잖아요. 스태틱이에요. 클래스는 물론 그냥 클래스이긴 한데 메소드는 다 지금 스태틱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활용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시스템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할 테고요. 어떤 뭐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속도 하기 힘들거나 저런 메소드들을 추상화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소드들에 대해서 추상화하고 상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REST 클라이언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퀵 누르시면 여기 나오죠. 베이스 클래스 만들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에서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다 빼볼게요. 자, 요거 빼고 요거 뺄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자, 헬퍼에서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빼야 되나? 한번 고민해보죠. 자, 저거 에러 나는 건 그냥 두시고 일단 헬퍼 쪽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헬퍼는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REST 클라이언트에서 저 녀석들 뺐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 만들어졌죠? 요거를 만들고 자, 현재 커런트 파일에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누르시면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멋있죠? 네, 저만 멋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REST 클라이언트 베이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extract base class 자, current 파일 그대로 멤버 전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요 두 개를 abstract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자, REST 클라이언트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얘를 저는 iREST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 잘 따라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쓸 거고요. 자, private static 있죠? private static send async도 여기에서 쓸 건데 자, private이 아니고 이제부터 protected라고 저는 만들 겁니다. 그리고 static이 없어지도록 할 거고요. virtual을 선언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쪽도 protected virtual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상속한 어떤 함수들이 상속한 클래스들이 여기에서 protected라고 되어 있는 요 함수들을 사용하면서 버추얼로 되어 있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네, 확장성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REST 클라이언트만 가져오면 되겠죠. 네. REST 클라이언트 베이스만 가져오시면 되고 자, 헬퍼 메소드 쪽에 있던 요 녀석들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빠지면 되고요. 자, 어싱크 모디파이어가 빠져 있어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여기에 왜 어싱크가 빠졌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어싱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싱크가 필요 없죠. 자, 약간 불편하기도 해요. 저렇게 버그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일일이 다 코딩하는 것보다 방금 얘기했던 제 방식 요거 해가지고 킥한 다음에 extract 인터페이스, 뭐 extract 베이스 클래스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iREST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앱스트랙트도 만들어서 중복되는 내역들은 여기다 다 넣어버렸고요. 이런 걸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 또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텍티드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사실은 이 중에서 얘는 제가 보기엔 그냥 프라이빗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와서 뭔가 작업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프로텍티드는 맞고 이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오버라이딩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사실 이게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갈게요. 자, REST 클라이언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ir REST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i REST 클라이언트로 REST 클라이언트 만들고 얘는 new REST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REST 클라이언트 베이스라고 하고 REST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름을 또 조금 변경하고 싶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JSON 클라이언트라고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F2번 누르시고 JSON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면 아까 그 program.cs도 자동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변경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걸 보았죠? 이게 중복이 되긴 하지만 자, 이거 다 빼고 중복이 되긴 하지만 duplicate 뭐 abc3 primary key 때문에 중복이 되긴 하지만 레지스터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리팩터링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JSON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